지금으로부터 정확히 8개월 전 미국 정보기관들 사이에서 급비 문서 하나가 유출되었습니다. 브랜든 데일 빅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주요 사건 52개 중 46개를 정확히 예측한 미국의 예언자입니다. 88.5%의 적중률, 트럼프의 재선, 중국 경제 위기의 시작점, 그리고 올해 7월 북한 내부의 급변 사태까지 모두 그의 예언대로였습니다. 그런 그가 2025년 초에 남긴 마지막 예언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얀 빛이 아시아 하늘을 가로지를 때 한국이 새로운 문명의 중심이 될 것이다. 놀랍게도 지난 9월 28일 서울과 부산 그리고 평양 상공에서 동시에 목격된 그 신비한 흰빛,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이미 시작된 변화의 물결, 중국 4개 성의 독립선언, 일본 엔화의 급격한 상승,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전례 없는 국제적 관심.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브랜든 데일 빅스가 본 2025년 한국의 충격적인 미래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9가지의 징조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셨을 겁니다. 브랜든 데일 빅스라는 이 미국인은 어떻게 한국의 운명을 그토록 정확하게 내다볼 수 있었을까요? 지난 3월 한국의 한 방송국 기자가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김진수 기자, 20년간 국제부를 담당한 베테랑이었자 그는 빅스를 직접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내렸을 때 도시 전체가 이산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서둘러 걸었고 상점들은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자 베이징 외곽의 한 낡은 건물, 김 기자는 3번째 층 끝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는 수십 개의 지도와 차트로 둘러싸인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브랜든 데일 빅스. 그의 눈빛은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왔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빅스의 첫 말이었습니다. 그는 벽에 골린 거대한 아시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붉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재정렬입니다. 하늘이 직접 개입하는 재정렬이죠. 김 기자가 물었습니다. 하늘이 개입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빅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죠. 곧 하얀 빛이 내려올 것입니다. 서울에서 시작해서 베이징과 북한까지 파질 겁니다. 그것은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한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날 빅스가 보여준 문서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 내부의 분열 징조, 일본의 경제 변동, 그리고 북한의 예상치 못한 변화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맞물려 있었죠. 한국은 선택받았습니다. 고난을 통해 단련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분달의 아픔을 품고도 기적을 만들어낸 유일한 나라죠. 하얀 빛이 나타날 때 한국이 보여줄 선택이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김 기자는 그날 이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빅스가 말한 그대로 모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4개 성이 베이징에 반결에 들었고 일본 엔화가 급등했으며 그리고 9월 28일 그 하얀 빛이 정말로 나타났습니다. 빅스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중국이 먼저 무너질 것이다. 안에서부터 서서히 마치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중국 내륙에서 이산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시성과 허난성의 지방정부가 베이징의 명령을 거부했고 상하이와 선든의 부호들이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운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빅스가 말한 중국의 붕괴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일이었자 충칭과 청두의 실업률이 40%를 넘어섰고 매일 수백 개의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허베이성과 산둥성의 지방정부는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베이징은 풍지력을 잃어가고 있었자 여러분, 거대한 나라가 무너질 때는 큰 폭발음이 아니라 작은 균열의 수리로 시작됩니다. 광금성과 저잔성의 부유한 도시들이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상하이는 자체방해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신장과 티베트는 조용히 자치권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한 중국 경제학자가 익명으로 저란 말이 있습니다. 제국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마치 천년 된 나무가 숲부터 썩어가는 것처럼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한 호텔 최3층. 지난 8월 일본의 거대 기업 총수 30명이 극비리에 모였습니다. 보요타, 소니, 미쓰비시의 시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자 회의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시아 경제 질서의 재평과 다가올 변화에 대한 대응.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모두가 브랜든 빅스의 예언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도, 일본 엔화가 갑자기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일본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자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김진수 기자는 이 모든 정보를 조합하며 깨달았습니다. 빅스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권력자들이 이미 그 예언을 지침서처럼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빅스가 남긴 메모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격화되었고 군부와 당 지도부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었습니다. 시진핑 이후에 중국을 누가 이끌 것인가를 두고 세계의 파벌이 충돌하고 있었자,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한반도를 주목하는 시선들이 늘어났습니다. 왜일까요? 빅스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결정할 것이다. 아시아가 혼돈으로 빠질지 아니면 새로운 질서로 나아갈지를. 중국의 붕괴와 일본의 침묵, 그리고 한국의 선택. 세계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하얀 빛이 모든 것을 바꿀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빅스가 말한 그 신호, 하늘에서 내려올 계시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빅스는 동양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그는 미국에서 일어날 충격적인 변화를 예고했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기존 정치권 밖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여러분, 실제로 지난 7월 미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한 기업가가 갑자기 대중의 지지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혁명가의 열정과 전략가의 냉철함을 동시에 지닌 이 인물은 단 2달 만에 미국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빅스는 이렇게 말했었죠. 새로운 힘은 중심이 아닌 근방에서 온다. 한국이 그랬듯이 미국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8월부터 전 세계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어불은 한밤중에 하늘이 우유처럼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브라질 산파울로에서는 구름이 빛을 내며 천천히 움직였고, 인도 뉴델리의 시민들은 해가 진 후에도 하늘이 은빛으로 빛나는 것을 목격했자 정부 당국은 이를 대기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에. 9월 28일 드디어 한국에도 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서울, 부산, 그리고 평양 상공이 동시에 하얗게 빛났자 30분 동안 지속된 이 현상을 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하늘을 촬영했습니다. 그 영상들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자 그날 밤 빅스의 마지막 메시지가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하늘이 하얗게 변할 때 답을 찾으려 위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밖이 아닌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것은 파괴가 아닙니다. 깨달음입니다. 인류가 잊어버렸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거리로 나올 시민들은 공포가 아닌 경이로움을 느꼈고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도래한 것처럼 한 노인이 광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도, 분단도, 가난도 이겨냈다. 하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험을 준다면 우리는 또 이겨낼 것이다. 그의 말처럼 한국인들은 두려움 대신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빅스가 말한 선택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죠.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모든 것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10월 1일 평양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보고위 잔성 12명이 갑자기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함께 사라졌죠. 북한 내부 소식포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 누구도 누구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다. 빅스는 이미 예견했었습니다. 진정한 갈등은 밖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안에서부터 무너진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북한 군부와 노동당 사이의 균열이 깊어졌고 각 지역 사령관들은 평양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함경북도와 양강도의 부대들이 북제 행동을 시작했고 개성과 해주의 주민들은 남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자 10월 3일 새벽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북한 정권이 사실상 붕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주만 정부는 더 이상 기능하지 못했고 각 지역은 스스로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국경지대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자 그들은 살기 위해 희망을 찾아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 상공에 다시 한번 하얀 빛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렬했고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1시간 동안 서울의 밤하늘은 나처럼 밝았고 모든 전자기기가 일시적으로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자 두려움과 경외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빅스의 메시지가 다시 전달되었습니다. 빛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이제 한국이 선택해야 한다. 남한 정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경을 열어 북쪽 동포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혼란에 막기 위해 국경을 닫을 것인가? 정치인들은 갈등했고 군부는 경계했으며 국민들은 분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와 절에서는 기도회가 열렸고 시민 단체들은 구호 물자를 모았으며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강원도의 한 동굴은 자신의 창고를 여러 쌀을 기부했고 부산의 한 기업가는 전 재산을 통일 기금에 내놓았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 평화의 노래를 불렀자 이것이 빅스가 말한 한국의 선택이었습니다. 정부가 아닌 국민이, 정치가 아닌 마음이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빅스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분단 70년의 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반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으니까요. 10월 5일 대한민국 정부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득적의 모든 동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대통령의 선언에 전 세계가 숨을 죽였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 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혼란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처럼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자 서울의 한 주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북이 고향이셨어야 평생 이날을 기다리셨죠. 이제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릴 때입니다. 전국의 학교들이 임시 거주 시설로 변했고 기업들은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의사들은 무료 진료에 나섰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젊은 세대의 반응이었자 그들은 통일을 부담이 아닌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빅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였자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통일이 아닙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부활은 흉령이 아닌 융합에서 온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실제로 통일 과정은 예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자유를 만끽했고 남쪽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함께 극복해나갔자 가장 놀라운 변화는 경제에서 나타났습니다. 통일 한 달 만에 한국 주미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해외 투자가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북쪽의 풍부한 자원과 남쪽의 기술이 만나 시너지를 일으킨 것입니다. 세계는 한국을 기적의 나라라고 불렀자 일본의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의 가능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경제 기적이 아니라 인간성의 씁니다. 중국도 주목했습니다. 분열되던 중국 지방정부들이 한국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협력과 통합의 길에 모색했자 한국이 아시아 변화의 등대가 된 것입니다. 빅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 믿음과 이성,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이 되었다. 이것이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다. 통일 2달 후 한국은 더 이상 분단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7천만 인구의 간대국으로 거듭났고 아시아 평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얀 빛은 파기가 아닌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었자 빅스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더 큰 미래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통일이 완성되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은 10월 말 브랜든 빅스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머물던 베이징의 반은 텅 비어 있었고 단 하나의 메모만 남겨져 있었자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예언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시작입니다. 한국은 두려움에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혼돈 속에서도 부활이 가능함에 증명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켰죠. 중국은 결국 연방제로 전환되었고 각 지역이 자율성을 갖대 협력하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동아시아 평화협력체의 주도적 역할을 맡았고 미국의 새 지도자는 아시아와의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모든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김진수 기자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빅스는 신비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우리가 보려 하지 않았던 진실에 본 사람이었다. 문명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변화하거나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에 한국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통일을 선택했고 협력을 선택했으며 재건을 선택했죠. 2026년이 되자 아시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인구 7천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서울은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평양은 첨단 기술 도시로 재탄생했고 백두산과 금강산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자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변화였습니다. 한국은 지혜와 재생의 중심이 되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경험을 배우려 왔습니다. 협력과 기술, 그리고 인간성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 빅스의 마지막 녹음 메시지가 발견된 것은 올해 9월이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파괴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러 옵니다. 먼저 듣는 법을 배운 나라들이 내일을 이끌 것입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하얀 신호는 파괴의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거울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은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큰 계획의 일부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희망을, 분열 대신 통합을, 증오 대신 사람을 선택한과 그것이 브랜든 빅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있습니다.